엄마 말 좀 들어봐라. 내가 너 키울 때는 안 그랬어. 서울 은평구에 사는 최미자 여사는 요즘 딸과 통화가 끝날 때마다 한숨이 늘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직장까지 다니는 딸이 늘 바쁜 건 아는데 전화만 하면 꼭 말다툼이 된다고 하셨죠. 나도 말 조심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틀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말을 안 하는 게 낫나 싶을 때가 많아요. 이런 고민, 미자 여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 자녀와 부모 간의 대화에서 가장 큰 갈등 원인은 바로 말투와 말습관이라고 합니다. 아이 때와 달리 성인이 된 자녀는 더 이상 훈육이나 충고가 아니라 존중과 대화의 방식을 원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자식이 몇 살이 되었든 늘 어릴 적 모습이 떠오르고 어른 대 어른으로서의 거리가 좀처럼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긴 어긋남이 무심한 한마디로 상처를 주고 서운함으로 남게 됩니다. 정신분석가 에리히 프롬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소유하려는 순간 사랑은 멈춘다.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오늘 방송에선 이런 질문에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왜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은가?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말이 불편하고 상처로 남게 되었는가? 그 해답은 자녀를 만나면 반드시 척해야 하는 5가지 말습관에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오늘 함께 나눌 5가지 말의 방식이 여러분과 자녀 사이에 조용하지만 따뜻한 다리를 놓아주길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동안 혹시 내 말습관 중에 자녀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며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천천히 닦아 다시 자녀와 눈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피해야 할 말습관은 예전 얘기를 꺼내며 비교하는 말입니다. 너 어릴 땐 안 그랬잖아.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키웠어. 나는 너만큼 해준 적이 없어도 말은 그렇게 안 했지. 이런 말은 의도와는 다르게 자녀의 현재를 부정하는 말이 됩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김남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남수 어르신은 퇴직 후 외로움을 많이 느끼던 중 딸이 손주를 맡기기 시작하면서 하루하루가 다시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자주 부딪혔던 건 육아 방식에 대한 차이였습니다. 아이를 스마트폰으로 조용히 시키는 딸을 보며 남수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우린 니네 키울 땐 애 울면 안아서 달랬지. 저렇게 기계에 맡기진 않았어. 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음 주부터는 아예 손주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남수 어르신은 딸에게 화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불편했던 것임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뜻은 걱정이었지만 자녀가 들은 건 부정이었습니다. 성인 자녀는 더 이상 우리가 키우던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실패도 감수해야 할 인생의 주인입니다.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말했습니다. 어른이란 과거를 떠올리며 살고 젊은이는 미래를 바라보며 산다. 우리가 자녀와 부딪히는 이유는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뒤를 보고 있고 그들은 앞을 보고 있지요. 그러니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우리는 뒤를 꺼내기보다 지금의 그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말이 나올 듯 말 듯 할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말이 지금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내 옛 감정의 발산일까? 혹시 여러분도 자녀에게 내가 너 어릴 때는으로 시작하는 말을 한 적 있으신가요? 그 말이 내 자녀의 현재를 얼마나 무겁게 만들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는 우리가 품고 가면 됩니다. 자녀는 그 과거 위에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자녀의 삶은 우리의 연장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닿는 또 다른 세계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현명한 부모가 되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로,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조심해야 할 말습관은 무심코 내뱉는 충고와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너 생각이 짧아서 그래. 엄마 말 좀 들으면 안 되겠니? 이런 말들은 자녀를 위한 조언 같지만 사실상 자녀의 삶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이선희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선희 여사는 둘째 아들이 이직을 고민할 때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 조언을 건넸습니다. 직장은 안정이 최고야. 너 지금 회사도 괜찮잖아. 그만두면 후회할걸. 나 때도 그런 사람 많았어. 아들은 처음엔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듯 했지만 어느 날 전화를 끊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나를 그냥 믿어주면 안 돼? 그 말 한마디가 선희 여사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나는 걱정이 되어 말한 것인데 아이에게는 그 말이 짐이 되었구나. 성인이 된 자녀는 이미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고민하고 흔들리며 스스로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공감이란 상대가 느끼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때로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이 가장 큰 지지가 됩니다. 자녀는 누군가의 말보다 누군가의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내가 더 살아봤으니, 내가 더 잘 안다고. 하지만 세상이 변했고 삶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과 자녀가 걸어가는 길은 닮은 듯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의 말은 간섭이 되고 상처가 됩니다. 혹시 요즘 자녀가 자꾸 말문을 닫고 무뚝뚝해졌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말이 너무 앞서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볼 때입니다. 말은 도구가 아닙니다. 관계의 숨결입니다. 입을 열기 전 가장 먼저 열어야 할 건 마음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인 자녀는 이미 자신의 삶을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말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인 자녀와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위험한 말습관은 자녀의 배우자나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말이 없어? 애는 왜 그렇게 혼을 안 내니? 옷 좀 잘 챙겨 입히지 그래. 이런 말들은 그 순간부터 자녀와 우리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감을 만들어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정연호 어르신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큰딸이 결혼을 하고 손주까지 낳은 후 처음 명절에 사위와 함께 집을 찾았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연호 어르신은 무심결에 말했죠. 사위는 참 말이 없구먼. 우리 사돈은 말 참 잘하던데. 그 말에 딸은 얼굴이 굳었고 사위는 어색하게 웃으며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그날 이후 딸 가족은 명절에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딸에게 전화했을 때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그날 아무렇지 않게 하신 말이 우리한텐 상처였어요. 그 순간 연호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잘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간섭이었구나. 사실 부모로서 자녀의 결혼 생활과 양육 방식을 가만히 지켜보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손주는 잘 크는지 속이 궁금하고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한마디 툭 내뱉게 되지요. 하지만 그 말은 자녀에게 자신의 선택이 틀렸다는 부정의 신호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자녀는 점점 우리에게서 마음을 닫게 됩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말합니다. 행복은 간섭받지 않을 자유 속에 있다. 성인 자녀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의 응원입니다. 설령 우리 눈에 서툴고 미흡해 보이더라도 그들이 스스로 배워갈 수 있게 지켜봐 주는 것이 진짜 어른의 자세입니다. 한 가지 방법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언이 떠오를 때 말하기 전에 질문으로 바꿔보세요. 힘들진 않니? 내 생각은 어때? 무슨 도움이 필요하니? 이렇게 묻는 말은 자녀가 느끼기에 조언이 아니라 함께 걷는 동행처럼 느껴집니다. 혹시 최근에 사위나 며느리에게 비교하는 말, 기대에 못 미친다는 말, 무심코 꺼내진 않으셨나요? 그 한마디가 우리와 자녀의 관계를 수년 뒤까지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진짜 가까운 관계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말을 고르게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에 마음이 오고 가는 줄 우리는 이제 조금 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성인 자녀와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드는 말습과는 자신의 외로움이나 서운함을 무겁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넌 바빠도 너무 바쁘더라. 이젠 엄마는 필요 없지. 살아있을 때나 연락 좀 해라. 이런 말은 처음엔 농담처럼 건넸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에게 큰 죄책감과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전남 순천에 사는 이명자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명자 여사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은 딸에게서 오는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직장에 아이 둘까지 키우느라 좀처럼 연락이 잦지 않았고, 이명자 여사는 어느 날 전화를 받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엄마가 죽어야 후회할래? 그 말에 딸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 들으면 더 전화하기 싫어져. 그 말 이후 딸은 한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명자 여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을 표현하는 것이 자녀에게 감정의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고독이라는 단어에 더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독을 가족에게 채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인 자녀는 우리의 외로움까지 짊어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삶조차 버거운 치열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기대가 아니라 진짜 사랑인 배려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무겁게 담으면 깨지고 가볍게 담으면 오래간다. 외로움을 표현할 때도 서운함을 털어놓을 때도 그 말의 무게를 조금 덜어낼 수 있다면 자녀는 그 말을 피하지 않고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너도 힘들지. 엄마도 가끔 보고 싶더라. 이런 말은 자녀에게 부담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남습니다. 혹시 최근에 너밖에 없다. 이러다 나 잊어버리겠네. 하는 말을 반복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 말이 자녀를 붙잡는 게 아니라 멀어지게 만드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고, 배려는 입을 다물 줄 아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고독을 모두 자녀에게 쏟기보다 작은 취미 하나, 좋은 친구 하나, 따뜻한 시간 하나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면 자녀와의 대화도 훨씬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무게 있는 말은 관계를 끌어내리지만 따뜻한 말은 관계를 떠받칩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을 담아내는 언어가 아니라 마음을 건네는 언어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인 자녀와의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미묘하지만 강력한 말습과는 자신의 삶을 후회하는 투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만 안 낳았어도 너 때문에 인생 다 놓쳤다. 엄마는 평생 희생만 하고 살았지. 이 말들은 표현은 슬픔이고 아픔이지만 자녀에게는 날카로운 화살처럼 박힙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허정자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정자 여사는 자신이 20대 초반에 결혼하고 곧바로 아이를 낳으며 삶을 온통 가족에 바쳤다고 생각합니다. 그 헌신이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늘 마음에 무언가 비어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지요. 딸이 결혼 준비로 분주하던 어느 날, 정자 여사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 나이 땐 꿈도 없었어. 그냥 네 아빠 뒷바라지 하느라 바빴지. 그러니까 넌 네 꿈 접지 말고 살아. 그 말에 딸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늘 불행하다고 말해. 그게 부담이 돼. 정자 여사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말이 딸의 어깨에 무게를 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내세운 말은 처음엔 사랑처럼 들릴 수 있지만 반복되면 죄책감과 부담으로 바뀝니다. 자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가 행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신 탓으로 돌리게 되고, 그 감정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과거를 후회로 말하는 사람은 현재를 흐리게 만든다. 성인 자녀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부모가 걸어온 길을 존중하고 감사하지만 그 길의 후회를
자신의 몫으로 삼고 싶지는 않은 것이죠. 그러니 지금부터는 내 삶의 무게를 자녀의 삶에 얹으려 하기보다 그 무게마저도 내가 잘 안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말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엄마는 그땐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내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엄마 인생이 괜찮았구나 싶어. 이런 말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에 따뜻한 바람을 일으키고 관계의 문을 열어줍니다. 혹시 최근에 무심코 내 삶의 아쉬움을 자녀 앞에서 늘어놓은 적은 없으신가요? 그 말이 자녀에게 내리쬐는 햇살이 아니라 가랑비처럼 스며드는 그림자는 아니었는지 조용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삶을 자녀에게 짊어지게 하지 마세요. 그들은 부담 없는 사랑 속에서 자신의 길을 편안하게 걸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말은 곧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언제든 다시 따뜻하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인 자녀와의 관계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5가지 말 습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과거의 기억으로 지금의 자녀를 비교하지 말 것. 두 번째, 충고보다 신뢰와 기다림이 더 깊은 위로가 된다는 것. 세 번째, 배우자와 양육 방식에 대한 비교나 판단은 자녀의 삶을 부정하는 언어가 된다는 것. 네 번째, 외로움이나 서운함을 감정의 짐처럼 전하지 말고 조금은 부드럽게 털어놓을 것. 다섯 번째, 내 인생의 아쉬움을 자녀에게 투영하지 말고 그들이 살아갈 삶을 응원할 것. 이 모든 말 습관은 결국 한 가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자녀를 하나의 어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이제 우리의 품을 떠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가르침이 아니라 신뢰이고 간섭이 아니라 존중이며 후회가 아닌 감사의 언어입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박혜영 여사는 성인 자녀와 갈등을 겪은 후 하루에 한마디 자녀에게 따뜻한 말을 전하자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사랑한다. 늘 고맙다. 내 생각 자주 난다. 그렇게 시작된 말 한마디가 서서히 자녀와의 벽을 허물었다고 합니다. 관계는 크고 거창한 말보다 조용한 진심이 통할 때 가장 깊어집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 마음에 남는 말이 있으셨나요? 지금 그 한마디를 내일 자녀에게 전해보세요. 말은 가장 빠른 사랑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방송이 여러분의 말 속에 머물고 있던 낡은 습관 하나를 내려놓고 따뜻한 한 줄기를 다시 피워내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바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따뜻한 말의 온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좋은 바람이 불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